과거 아시아 지역 주요 무역항으로 발돋움했던 고베항. 따라서 이곳은 수상화물 운송 및 교육의 결절지이자 육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 선조들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거류했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봄의 꽃은 피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낯선 땅에서의 모진 박해와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며 믿음 안에 하나가 된 우리 민족들. 오늘은 바로 그 뿌리와 정신이 남아있는 곳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성지 투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필수겠죠? 오늘도 일본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고베에 있는 수많은 음식점 중 과연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우와.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의 내부. 자리에 놓인 간단한 양념통과 나무젓가락. 이쯤 되면 아마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식사는 바로 일본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라멘입니다. がいっぱい入ってるお肉がいっぱいチャーシューが入ってるものですね。 이거는 파가 많이 들었대. 이거는 고기. 네, 고기. ある程度見えるから大丈夫。 스미마센. 거래. でさらに来るでしょ。 이거 하나 주세요. 大丈夫です。あ、 네. 주문 즉시 맛있게 조리되는 라멘. 곧이어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우와. 한눈에 보기에도 고기의 양도 많고 그릇이 커서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요. 약간 매콤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칼칼한 맛을 내는 양념도 듬뿍 넣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숙주랑 일본 면이랑, 와. 우와. 라면을 덮고 있는 고기를 뒤쳐보니 가진 야채와 라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고기랑 먼저 한번.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라면에 고기를 얹어서 먹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국물의 맛은 어떨까 또 먹어보았습니다. 이게 고기랑 라면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일본 라면 하면은 돈코츠 라면과 같은 돼지 등뼈를 우려낸 그런 고기 육수가 있지만은 이번 라면의 육수는 돈코츠 라면의 육수가 아니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는 육수였습니다. 네, 돈코츠랑은 틀리시면 약간 맑은 국물에서. 아우. 한 번 먹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라멘 맛. 라멘의 감동이 끝나기 전 나온 두 번째 음식. 바로 노릇노릇한 비주얼부터 군침 돌게 하는 교자입니다.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교자. 간장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교자를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과연 교자의 맛은 어땠을까요? 맛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어요. 우와. 속이. 뭐가 있으니까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만두처럼 당면이나 다른 야채가 없지만은 담백한 맛을 내는 일본 교자의 맛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일본 교자. 하나 가지고는 서운하겠죠? 2개, 3개 더 먹었습니다. 고기가 끝이 없어. 일본 라멘집에서 먹는 라멘과 교자의 환상적인 콜라보. 정말 그 조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의 드링킹 시전!
음식점을 나오자마자 그리워지는 라면의 맛. 하지만 성지 투어를 막을 순 없습니다. 교수님, 고베가 개항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도 들어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좀 정착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많이 오게 되고 네. 그 이전에도 이미 발빠른 사람들은 이제 선진 사회를 경험하고 또 배우고 하기 위해서 오기도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계시고 네. 다양한 의미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시죠. 계신데 와서 여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방인으로 나왔는데.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 시대에는 배움도 많이 부족했고 또 현대화된 사회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착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제 모여들게 됐고 그러한 일이 많은 곳에 모이게 됐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지역도 그러면 그렇게 한국 분들이라든가 많이 계신 분들이겠네요? 이 지역도 결국은 노동자들 네. 그러니까 아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 쪽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고무공장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네. 신발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셨죠.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또 신앙의 안식처, 그다음에 영혼의 안식처, 몸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떠나서 먼저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일본의 이제 우리 제1동포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1900년대 초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찾아온 고베 교회는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은 1921년에 네.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 찾아온 것은 사실 우리가 영 선교사라고 하는 분, 영 선교사님이요. 네, 예. 루터 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소속이 돼서 함흥에 와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27년에 일본에 오셔서 이제 그 동안에 먼저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던 교회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의 교단으로 이제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실제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좀 각계 전투하듯이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러면 가정에서만 이렇게 아니면 공동체 소모임을 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적인 이제 교단의 개념이 없었고 선교부도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각 이제 요즘 말하면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이쪽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운 것이 감리교는 어떤 제도가 감리교 제도여야 되고 있죠. 장로교는 장로교 제도여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가 이제 식민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 사람의 입장이고 또 일본이라는 사회 환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외인이기도 하고 섞이기 힘들었죠. 섞이기도 힘들었고 박해의 대상이기도 했고 이지매의 대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한국인들의 안식처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일단 신앙을 떠나서 한국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서로가. 서로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영 선교사님이 고베에 정착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카나다 선교부의 중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에는 고베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 선교사님이 고베에 자리를 잡고 선교 기지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돌본 교회가 바로 이 고베 교회예요. 고베교회요. 네. 캐나다인이지만 조선으로 귀화할 만큼 애정이 각별했던 영 선교사. 우리 민족을 향한 그의 헌신은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국 생활로 외롭고 힘든 조선인들에게 고베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은 안식처였는데요. 초창기 이름도 고베교회였나요? 사실은 이 교회 역사는 다시 가면
효고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 효고현이었잖아요. 효고현의 효고교회였어요. 아하. 근데 이제 고배교회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고배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이 이제 일제 말기에 가면 이제 교회 통폐합 이런 네.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통합이 된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배교회라는 이름, 현재 고배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일 대한기독교 고배교회라고 네. 하는 이름으로 역사를 쭉 이어 내려오고 있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에서 일본 선교의 출발점에 있는 교회.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 카나다 선교부가 이제 제일 대한 기독교와 선교 협약을 맺어가지고 동경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 전에는 영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이 고배가 중심 역할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고베 교회를 이 고베를 중심으로 해서 영성교사가 사실은 저 오키나와서 밑에 오키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의 홋카이도까지 엄청난 권했네요.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찾으셨어요. 하긴 영성교사님은 한국 사람을 위한 선교를 하기로 마음이 크셨으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는 다 발길을 가서 갔었고, 방문하셨겠네요. 당신이 못 가면 이제 김치서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김치서 목사님을 보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양육을 했네요. 양육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아. 작업을 하고 또 세워진 곳에는 이제 순회 목회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례주고 그다음에 부흥회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저 오키나와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 전체를 영성교사님하고 김수원 목사님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다니셨네요, 진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교회는 우선 카나다 선교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베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이 교민들이 살고 있는 것의 모교회적 개념으로서 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고베 시내에도 제일 대한기독교가 이제 몇 개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또 네. 주변에도 몇 개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 이제 이 고백교회가 있고 이제 고백교회가 그러니까 21년도에 100주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2년 된 교회잖아요. 아유.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가. 네. 그냥 이제 다행히 아름답게 100년을 맞아서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가 있는 그 우리 고배교회 예배당 안에 가서 또 네. 깊은 얘기를 한번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장로교회 일본 선교 출발지이자 이곳에 노동자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의 그늘이 되어준 고배교회. 어쩌면 현재 고배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그 의미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일본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 교회가 계속 사용했던 이 간대상이에요. 강대예요. 딱 봐도 진짜 오래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사실은 한신 대지진 때 네. 그 니시다이 역이라는 역이 있어. 그 역 바로 역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 아, 그 당시는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피해를 봤어요. 그 벽이 금이하고 약간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베시에서 그거를 사서 거기를 이제 역 주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여기에 있었던 건물을 헐고 이제 다시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역사 유서의 깊은 그 네. 강대상입니다. 입구에 있는 강례상을 지나 이번에는 고배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진짜 전형적인 일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졌죠. 뭐 이 정도면은. 네, 서서 할 건데, 와. 진짜
100인년이 된 교회가 이 영성교사님이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받들어서 고배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위로받고 또 이 지역의 어떤 또 모교회가 돼 가지고 또 전도하지 않을까. 그럼요. 정말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 일본의 교회들, 일본의 특별히 제일동포 교회들은 서양의 우리 이민간 우리 동포들이나 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다르서 특별히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밀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또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귀해요. 다른 어느 교포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제일동포 교회들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고 또 그 섬김의 진정성도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모든 환경이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제일동포 교회들, 특별히 이 고백교회 신자들 참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한민족의 핏줄로서 이국 생활의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고배교회 성도들.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한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전도 국가로 분류될 만큼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오는 모습이 한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힘들겠지만 또 일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또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도 또 이 성도들을 또 양육하시는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도 진짜 귀한 목사님인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금도 지금 일본 사회가 사실은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감적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그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또 후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교회 안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또 새롭게 이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또 유학으로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을 참 품고 그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교포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편도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분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또 저희가 영성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그분의 흔적이 어쨌든 함경도 쪽에서 많이 있었지만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볼 수 없고 가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사역하셨던 고배 그래서 이 고배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성교사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그분의 어떤 선교적인 그런 비전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자원해서 온 거거든요. 카나다 장로교회가 너 일로 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카나다 장로교회가 그 영성교사를 백업해 준 거예요. 굉장히 출발점부터. 틀렸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여기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여기 영성교사가 스스로 나선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우리
조선 동포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스스로 온 거예요. 그게 그분이. 진짜 근데 올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수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도움이 필요하니까 김선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죠. 평양신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으니까 너가 일로 와라. 그래서 결국은 그 영성 교사님은 카나다로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고 김선 당시에 신학생은 이제 한국에서 여기로 오고 해서 고베에서 만나죠. 고베에서 만나서 김선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고 그래서 편입을 시켜요. 당시에 고베 중앙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편입을 시켜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고 이제 영성 교사님은 여기서 이제 선교 키트를 마련하면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김선 목사 신학생한테 시켜서 사실 이 신학생이 김선 목사님이 이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쳤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그 주일학교를 잘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거야.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김천 목사님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신학교 보내서 공부하게 하면서 틈틈이 이제 신학생 시절에도 이제 그 영성 교사님을 도와서 우리 조선인 교회들을 살피게 했죠. 그러면서 영성 교사님은 이제 전체 이 제일동포들이 있는 곳의 공동체들을 살피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1934년에 이제 1934년이죠. 4년에 이제 교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안에 있는 제일동포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단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만일 없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들은 다 뿔뿔이 개교회별로 그 생존을 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식민지 말기에는 더 어려웠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일부는 다 돌아갔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사실은 영성 교사님이 1942년에 여기서 추방당해요. 또 여기서도 추방을 당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신다고. 돌아와서 또 수습을 하는 거야. 수습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1950년에 돌아가시니까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돌아오셔서 우리 조선인 교회들을 수습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흩어졌을 때도 다시 그분이 중심이 돼서 제일대한독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지켜내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창의적인 선교적 모델인 것 같아요. 카나다 분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교단을 만들어내는 것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하고 되게 발상이 되게 또 신선하고 진짜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선교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정작 여기는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식민지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성 교사님이 그 어떻게 보면 틈새 내지는 그 놓치고 있는 선교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여기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성교사를 쓰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당시에는 교회가 신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갈 곳이 없잖아요. 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갔죠.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성교사의 역할은 사실 국내에서는 영성교사의 그 선교 역사가 짧잖아요. 네. 뭐 시간적으로 그 또 짧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1905년에 오시나요? 1905년에 오셔서 27년까지니까 20년 이상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남한교회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남한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요. 모르죠. 근데 그 함흥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학교도 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그 학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깨우쳐주고 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본국, 그러니까 카나다 장로교회가 연합교회가 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탈하시면서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명분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남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머지 다른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이제 거기 동참하고 마니까 이분이 이제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얼른 생각해볼 때 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결론인데도 그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섭리의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분도 여기 동포들을 생각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끌어져서 이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한국인들을 전도하게 하셨다. 그건 참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김치선이라는 사람을 길러내서 김치선을 쓰셨고, 그리고 후에 김치선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큰 지도자로서 또 족적을 남기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감사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베의 오랜 역사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본 선교와 우리 민족의 흔적. 돌아보니 그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영선교사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그 모든 성길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